제가 갑자기 호스트가 됐네요. 넘어가 버렸어요. 소리 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하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추가로 이제 어블리에이션이랑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되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정말 잘 뭔가 학습이 되고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테스트한 모델은 COC 타이니 그리고 스몰 그리고 미디 그리고 후반에서는 뭐 그 일반적인 컨볼루션처럼 이제 두세 배로 증가하면서 64채널, 뭐 196채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넷 1K 벤치마크 그리고 224 by 224 레졸루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이 비교하려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클래스가 크게 이제 컨볼루션하고 이제 어텐션이 있을 거고. 아, 네, 끊겼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을 건데 비교를 한 거는 일단 그 파라미터가 250만 개 정도 되는 수준인 COC 미디엄과 그리고 레즈넷 50 그리고 PVT 스몰 그리고 레즈 MLP 24를 비교를 해봤을 때 파라미터 개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 어큐런시는 거의 81% 정도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COC가 뭐 항상 최고가 아닌 게 지난번에 발표드린 코엔넷 같은 경우에 이제 어텐션하고 컨버전을 잘 섞어서 테스트했을 때 거의 81.6%로 COC가 이제 최고의 그 리절트를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서 제시한 COC는 어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거고 앞으로는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변경시켜가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니 모델 중에 이제 십자 두 개가 그려진 게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전 파티션을 변경시킨 타이니에서 리전 파티션을 변경시킨 모델인데 리전 파티션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한 이미지를 통째로 연산을 하려면은 너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16개로 나누거나 또는 이제 4개로 나눠 가지고 이 구간 내에서만 비슷한 컨텍스트를 찾고 그리고 어그리게이팅 하는 거를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이 이 십자 플러스에서는 그 그룹 블럭 4개 중에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 네 번째 블럭 중에 세 번째 블럭에 대한 거를 이 그룹을 1로 줘서 전체 영역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했을 때 거의 그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전 파티션을 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전 파티션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멀티헤드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했을 때 0.9%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 주제인 이제 컨테스트 클러스터 이걸 적용했을 때 3.3% 정도 효과가 있었고 만약 처음에 포지션 인포를 전혀 주지 않고 RGB 값만 줬을 때를 돌려보면은 거의 그 학습이 불안정하게 하는 걸 봐서 여기서 포지션 인포가 매우 중요하게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가 이제 어텐션 관련한 내용이고 가운데가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 마지막이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COC가 동작을 하는 결과이고요. 그 왼쪽으로 갈수록 제일 초반 블럭,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피처가 크게 보는 이제 레스트 블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레스트 블럭부터 보게 되면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한 각각의 그 피처 위치에 따라서 클래스가 글로벌하게 판별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제로, 뭐 클래스 제로인 부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클래스 원인 부분도 흩어져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컨버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영역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된 영역 중심으로 많이 어텐션이 된 걸 볼 수 있었고, 근데 CO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덕을 잘 찾아내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한 게 이제 첫 번째고, 어, 이 첫 번째 블럭을 봤을 때 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이제 리전이 7 x 7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단위별로 컨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전이 나눠진 것이고, 이 한 리전만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첫 번째에서도 그 적은 정보만 그 포지션과 그리고 RGB 값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컨텍스트로 이제 덕의 목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마지막 영역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이 같은 컨텍스트로 이루어진 부분을 또 이제 덕으로 잘 찾았고, 이 파란색이 이제 글래스 영역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끼리 잘 찾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리티 특성을 보이는 영역인 거고,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 동작을 할 때 그 RGB 값과 포지션 값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포지션이면은 같은 연관성을 가지는 걸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는 걸 봐서는 뭔가 글로벌한 그 어텐션과 같이 글로벌한 정보도 어느 정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일 좋은 결과는 이제 노란색이 아예 없거나 초록색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결과인데, 이게 그 고정된 위치를 센터로 네 군데를 찾고, 이 여기서 주변에 에버리징 시켜가지고 이 네 센터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이제 시작으로 비슷한 값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앞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했던 COC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잘 학습이 된 이제 포인트 MLP 모델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 레즈나 블락 앞에다가 이 COC 블럭을 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실험을 그 동작을 시켜봤고요. 포인트 MLP가 기존에 이제 83.9% 정도로 그 mean accuracy over all class가 나왔는데, COC를 붙였을 때 0.5%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수행을 한 건데, 여기서는 맨 위에 이제 레지넷 18 그리고 어텐션 마스크 RCN을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고, 백본은 이제 컨보루션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어텐션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COC를 대표하는 것을 각각 붙여가지고 동작을 시켜봤고, 파라미터 개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그 AP가 거의 컨보루션과 어텐션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 센터를 4 그리고 25, 49로 변경시켜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센터가 기존에는 덕 이그젬플을 봤을 때 센터를 이렇게 네 군데를 잡아서 그 비슷한 값들을 이제 클러스터링하면서 찾아갔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이제
224 by 224 이미지로 짰기 때문에 4포인트 정도 찾아가는 게 적정했는데 이 디텍션 테스트의 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1280 by 800 정도로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4포인트 클러스터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4, 25, 49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파라미터 개수는 변경되지 않고 대신에 연산량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연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대신에 이제 4에서 25로 갔을 때 AP 값이 좀 더 증가하는 거 봐서는 그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클 때는 이 센터 포인트를 좀 더 늘리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항상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좋지가 않은 게 25에서 49로 갔을 때 약간씩 드롭되는 것을 확인해 봐서 적정한 수준의 센터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FPN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 이제 레즈넷 그리고 PVT 타입 그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 그리고 COC 각각 사용을 해서 MIO를 확인했을 때 비슷한 파라미터 개수에서 성능이 조금씩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어, 이제 콘테스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버루션이나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냥 컨버루션이나 이런 위치 값과 그리고 RGB 값만 가지고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봐서 이제 클러스터링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슈퍼픽셀 알고리즘 기반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능, 기존에 있던 컨버루션과 어텐션 대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도 있었고,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주얼레이션 결과를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터프리테이블리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